다산 신도시, 파도선도 뚫렸고 잠실 접근성도 좋아졌고 신도시 인프라도 거의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직 전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강 넘어 미사도 신고가고 바로 옆 구리도 신고가인데 다산은 왜 조용할까요? 저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다산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산이 왜 아직 전고점을 넘지 못했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산을 매수한다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다산 신도시 임장보고서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다산이 왜 외면받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다산 신도시는 분명 좋은 도시입니다. 비록 서울은 아니지만 잠실, 문정, 강남권 접근성이 좋아졌고 남양주 안에서는 가장 완성도 높은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좋은 도시라고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단점부터 보는데요. 다산의 첫 번째 단점은 주차입니다. 다산은 신도시인데도 주차가 편하다는 느낌을 주는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공공택지로 조성된 신도시 특성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다 보니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해야 했죠. 그렇기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법적 최저 요건만 맞춰서 건설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도로 정체입니다. 8호선이 개통되면서 대중교통 환경은 확실히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자차 출퇴근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다산에서 서울로 나가려면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하거나 강변북로를 접근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이 구간의 병목이 꽤 심합니다. 그러니까 다산은 지하철로 보면 좋아졌지만 차로 보면 여전히 불편한 도시라는 거죠. 세 번째 단점은 왕숙 신도시입니다. 사실 다산이 가장 크게 외면받는 이유는 결국 왕숙이죠. 바로 옆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굳이 지금 다산을 사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렇듯 왕숙은 다산의 장기적인 리스크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분양과 입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을 했다고 바로 가격이 눌러지는 게 아닙니다. 분양하고 착공하고 입주까지 이어져야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죠. 그런데 왕숙은 아직 분양한 단지도 많지 않습니다. 설령 착공에 들어간다 해도 착공 이후 입주까지 보통 4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다산을 매수한다면 왕숙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기 전까지 충분히 다음 갈아타기 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죠. 또 같은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를 생각해보세요. 교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미사나 위례, 가밀 같은 지역이 오르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미사도 올랐고 위례도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다산에 단점이 있다는 건 알겠고 왕숙 공급이 리스크라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왜 지금 다산을 봐야 한다는 거야? 첫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다산은 24년 8호선이 개통됐고 인근 지역이 신고가 행진을 하는 와중에도 아직 22년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보면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저평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잊혀졌을 수 있는데요. 24년부터 25년 초반까지 지방 사람들의 수도권 투자는 엄청났습니다. 임장 강의를 하면 5분 중 1분은 전라도나 경상도, 강원도 등 지방에서 오실 정도였으니까요. 여하튼 지방에서 수도권 투자를 하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는 동탄이나 구리 같은 지역이 주목을 받지만 이 지역들이 앞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바로 옆에 위치한 다산 신도시로도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 이유는 전세가율입니다. 다산의 전세가율은 65%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세가율이 올라온다는 건 대체로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꾸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주고 그 매매가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갭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 금액이 줄어들기도 하죠. 동탄이나 구리의 전세가율은 40%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65%의 전세가율은 정말 엄청난 수준입니다. 단돈 4억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번째 이유는 대체제입니다. 이건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한 건데요. 강남, 잠실, 문정으로 출퇴근 가능하면서 10억 전후로 접근 가능한 신축급 아파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딱 떠오르는 게 없을 겁니다. 동남권에서는 미사, 수지 등은 당연히 안 되고 수원 외곽까지 나가야 간신히 찾을 수 있습니다. 동부권에서는 다산이나 별내, 덕소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동남권을 쭉 훑어보던 수요가 가장 먼저 볼 곳은 미사에서 한강만 건너면 있는 다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다산 신도시의 가장 큰 힘이죠. 즉 다산은 완벽해서 선택받는 도시가 아니라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받는 도시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다산은 반드시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왕숙 신도시가 들어온다는데 차라리 청약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건 사람마다 답이 다른데요. 먼저 왕숙 청약을 기다리는 게 나은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 청약 당첨자죠. 이미 사전 청약에 당첨되어 있고 본 청약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굳이 다산을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아직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입니다. 이들은 선택지가 없죠. 현재 가진 현금이 부족해서 다산신도시 매수가 어렵다면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양주 생활권 안에서 거주하시면서 자금을 모으고 청약 조건을 맞추고 왕숙 분양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대부분의 무주택자라면 지금 다산을 매수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럼 언제 사고 언제 팔면 될까요? 다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수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조금은 쉬운 편입니다. 동탄이나 구리 같은 다른 비조정 지역이 이미 크게 올랐고 전고점 돌파도 못한 다산의 차례는 이미 와 있습니다. 22년 이후 반등장에서 소외된 위례 같은 지역도 어느 순간 급등하면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듯이 부동산 시장은 평균 회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다산을 지금 매수한다면 짧은 기간 큰 수익이 가능해 보입니다. 반대로 매도 시점은 왕숙신도시의 본격적인 분양 신청 2년 뒤입니다. 특히 역세권 단지들의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은데요. 분양 2년 뒤면 입주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남은 시점으로 이 시점에는 언론에서 아직 공급 폭탄 압박을 얘기하기 이른 시점이죠. 그 이후에도 일정 부분 상승을 이어갈 수는 있으나 공급 폭탄 얘기를 언제 언론에서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양 2년 뒤 엑시트를 목표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한 전략은 세웠으니 이제 다산 안에서 어디를 봐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산은 크게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먼저 진건지구입니다. 진건지구는 다산의 중심인데요. 8호선 다산역이 있고 학원가가 있고 중심 상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산신도시 하면 생각하는 곳이기도 하죠. 8호선은 진건지구의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진건지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건지구 서쪽 끝엔 왕숙천이 흘러 조망에서의 강점이 있죠. 그렇기에 북부간선도로 북쪽과 다산중앙공원 서쪽에 위치한 단지들은 장단점을 나눠 가지며 대체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장은 존재하는데요. 다산역을 지하로 접근할 수 있는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입니다. 타단지보다 20% 정도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연식, 주차대수, 지하철 지하 연결, 2.5m 층고 등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단지입니다. 또한 다산신도시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5평이라고 불리우는 5구 타입 평면을 가진 단지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산역 인근과 9호선 예정지 인근에는 전멸 수준인데요. 굳이 입지가 떨어지는 5구 타입을 매수하시기보다는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30평대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지구입니다. 지금지구는 진건지구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진건지구가 실수요자들이 찾는 8호선 역세권이라면 지금지구는 9호선 철도 호재형입니다. 지금지구는 8호선보다는 9호선 연장 기대감으로 가는 지역이죠. 소규모 택지지구 크기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위치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내년에 개교하는 등 인프라는 거의 완벽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9호선까지 개통한다면 미사와 가격이 연동되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죠. 공공분양이나 임대아파트가 군데군데 있는 진건지구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아파트가 민영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균질성 측면에서도 진건지구보다 우월합니다. 반면 주차 대수는 민영아파트임에도 모든 단지가 최저 수준으로 건설되었는데요. 주차에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차 대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진건지구에 비해 인프라가 아쉬운 편인데도 매매가와 전세가는 진건지구와 비슷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9호선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전세가가 비슷한 점이 특이한데요. 찾아보니 미사강변도시의 선동 IC 생활권과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지금지구는 남양주에서 나오는 광역버스가 다수 통과하는 지역으로 진건지구나 지금지구에서 출발한 버스 외에도 대성리 방향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도 정차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거의 5분에 한 대씩 지나가게 됩니다. 이 버스들은 잠실역이나 강변역으로 가는데요. 출퇴근 시간 기준 35분 정도면 잠실역이나 강변역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사 분석 영상에서는 선동 IC 생활권을 추천드렸는데요. 지금지구는 비슷하지만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왕숙신도시라는 변수 때문인데요. 왕숙신도시의 본격적인 분양, 2년 내 엑시트 전략 하에서는 환금성을 생각해 진건지구 8호선 인근 단지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환금성의 문제지 지금지구나 진건지구나 어디에 투자하든 수익률이 엄청나게 벌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과 다르게 다산에 피해야 할 단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다산이라는 이름만 붙었는데 다산신도시가 아닌 가짜 다산 아파트입니다. 도농역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 단지들은 다산신도시 아파트가 아니며 용적률도 300% 전후로 정비사업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성은 크게 없는 편이죠. 두 번째, 임대아파트가 많은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단지입니다. 다산 푸르지오, 원래 다산 자연엔 푸르지오였던 단지인데요. 이 단지는 초등학교를 임대아파트 3개 단지와 같이 배정받습니다. 잘 모르고 저렴하다고 매수하는 실수를 하기 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역세권이 아닌 단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지하철역 반경 500m를 역세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산신도시의 대부분 단지는 역세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부 단지의 경우 도보로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 단지들의 경우는 추후 왕숙신도시의 수요를 크게 뺏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건지구를 선택했으니 어떤 단지를 골라야 하는지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는 대장아파트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입니다. 26년 6월 기준 매매가 12억, 전세는 매물이 없습니다. 대장을 선택하는 건 어지간해서 실수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8호선 지하 연결 2.5m의 높은 층고, 1.4대가 넘는 주차대수 등 지금 지구에 9호선이 개통되더라도 대장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아직 대장도 오르지 않았는데요. 보통 특정 지역이 상승할 때 대장 단지부터 오르는 걸 감안하면 대장 아파트인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단지는 다산 롯데캐슬입니다. 이 단지는 주차 대수가 부족한 단지고 공공분양 단지인데요. 그럼에도 학원가 접근성, 초중고 접근성, 지하철 접근성이 모두 우월합니다. 또한 하이닉스 셔틀버스가 후문에 정차하기도 하죠. 26년 6월 기준 매매가 10억에서 10억 5천, 전세가 6억 3천입니다. 마지막 추천 단지는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입니다. 이 단지도 공공분양이고 주차 대수가 부족하긴 한데요. 이 단지를 추천드리는 건 다산 신도시에서 귀한 5구 타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구 타입 매매가는 8억 6천이고 전세는 없습니다. 84 타입 매매가는 9억 8천, 전세는 6억 2천입니다. 왕석천 주변의 단지들은 용적률도 낮고 주차 대수도 좋고 조망도 나오는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세대수가 너무 작아 단기 매매 시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산이 왜 눌려있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어떤 생활권과 어떤 단지를 골라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영상 안에서 다산의 모든 단지를 하나하나 깊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산신도시를 실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다산신도시 임장보고서를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의 생활권 비교, 광역버스 노선, 초등학교, 중학교 배정도, 임대아파트 위치, 다산신도시의 모든 단지 분석까지 영상보다 더 자세히 담아두었습니다. 임장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인사이트와 5천만원부터 20억까지 순자산을 키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산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임장보고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상 임장예지도의 페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